이번 시간에는 나눔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프롤로그. 기부금 좀 내주시겠습니까?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나 의지할 데 없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스크루지 씨에게도 큰 축복이 있을 거고요. 고아원은 없어? 당연히 있지요. 양로원도 있겠지요? 있고 말고요. 그럼 굳이 제가 나설 필요가 없겠군요. 그럼 그만 돌아가 주시오. 오늘도 완전 피곤하구만.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이 괴물은! 썩 물러가지 못해! 괴물이라니요? 이렇게 귀한 괴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 집에 발을 들여놓은 목적부터 밝히시지. 돈인개냐? 네가 아무리 날 고기는 유령이라고 해도 난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헛된 바람은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야. 세상에, 지금 저를 좀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대를 받아도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인간의 갱생을 돕는 일종의 영혼의 치유자라거나 할까요? 영혼의 치유자 좋아하시네. 나처럼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두터운 사람이 너 같은 한낱 요괴한테 영혼의 치유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에이, 말은 바로 해야죠. 할아버지는 명망이 높은 게 아니라 악명이 높은 거죠. 저희 엄마가 자고로 사람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남에게 10원 한 장 베풀어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명망을 말하다니. 제 손발이 다 오그라들라고 하잖아요. 아이, 어린 게 어디서 늙은이를 놀려? 넌 집에 할아버지도 없더냐? 제가 좀 동안이긴 하지만 이래봬도 나이가 500살이나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깜찍한 얼굴을 해가지고 반말을 내뱉는 건 예의가 아닐 테니까 존대를 하도록 하죠. 네가 그러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더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해! 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대를 해도 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스크루지 나눔왕 만들기라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메이야! 내 돈을 훔치러 온 좀도둑이 맞구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버려! 곧 다시 보게 될 테니 오늘은 그만 사라져 드립죠. 굿나잇 스크루지. 제이 무엇된 유령 같으니라고!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 여기가 어디지? 아니, 저 사람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20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에요. 버핏이 이토록 화제가 되는 것은 꼭 그의 막대한 재산 때문은 아니에요. 재산의 99%를 빌 게이츠 재단 등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이를 실천했기 때문이죠. 지금껏 이룩하신 막대한 부를 자녀분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은 정녕 없으신 겁니까? 저의 재산의 대부분은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제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유산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모두 한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자녀들이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빌 게이츠 재단에 대부분의 자산을 기부하신 건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게이츠가 제 자녀들보다 자선 사업을 더 잘할 것 같기 때문이었죠. 워렌 버핏이 자산의 총 85%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무한한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갑자기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저 사람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59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갑부, 이름도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맞답니다. 게이츠는 현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에서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죠. 선생님께서는 장학금 지원 사업, 빈민지역 교육 환경 개선, 백신 개발 연구 지원 등에 아낌없이 기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들 분야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백신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백신이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해낸 놀라운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제 아내는 백신은 단순한 주사약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이며 이를 통해 평생 동안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백신을 게이츠 재단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힘주어 말할 정도였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장학금 지원이나 빈민지역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자선 사업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빈민지역에 위치한 예스 프랩 스쿨은 중퇴자가 입학 인원의 절반을 웃돌고 대학 진학률은 10%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죠. 저희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공교육 개혁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해당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유능한 교사를 조빙하고 교육 기자재를 현대화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낙담했던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예스프랩 스쿨의 전 졸업생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80% 학생은 가난하고 95%가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학교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과에 힘입어 저희 재단에서는 학비가 상대적으로 싸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도 펼쳤습니다. 빈민지역 교육 환경 개선이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재 71%인 미국 고교 이상 졸업자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것이 저희 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앤드루 카네기의 말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골지의 대기업은 있어도 존경받는 부자는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나눔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시민들이 자신의 시간, 재능, 재물을 공유하거나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눔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나눔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나눔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질병에 허덕이던 개발도상국 영유아 수백만 명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고 열악한 교육 환경에 낙담했던 빈민지역의 학생들이 자퇴하는 대신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비단 수혜자의 행복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들 합니다.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한 워렌 버핏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눔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나눔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눔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